나다움을 찾아가는 여행, 하루 10분 행복한 책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책은 국내 뇌심리학의 선구자이신 장현갑 전 서울대 교수가 제안하는 행복한 두뇌 만드는 법에 대하여 알려주는 책입니다. 생각정원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뇌심리학으로 밝혀낸 행복한 마음과 뇌의 비밀을 확인하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1일의 법칙. 뇌가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21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가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기까지 최소 21일이 걸린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21일은 생각이 대뇌 피질에서 뇌간까지 내려가는 최소한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뇌간은 호흡, 체온, 혈압 같은 생명 유지 장치를 관장하는 곳으로 다른 뇌 부위가 손상될 경우 장애를 입지만 뇌간 손상은 죽음과 직결됩니다. 생각이 뇌간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심장이 뛰어 온몸에 피를 공급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몸에 붑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최소 21일은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뇌가 비로소 길을 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21일간의 노력으로 뇌를 바꾸고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씨가 되고 말이 뇌의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21일입니다. 생쥐가 뱃속에 새끼를 잉태해 낳기까지 21일이 걸립니다. 우리에게도 37일 풍속이 남아 있습니다. 출산 후 아기의 건강을 빌며 7일 단위로 행하는 풍습이 있는데 21일째 되는 날엔 위험한 시기를 잘 넘겼다는 의미로 새벽에 삼신 할머니에게 흰밥과 미역국을 올리고 금주를 내렸습니다. 수수 경단을 만들어 일가 친척에게 대접하기도 했죠. 그런데 뇌에 변화를 일으키는데도 21일이 걸린다니 대단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21일간 꾸준히 노력하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듯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기만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실천에 옮겨 변화를 경험해 봐야 의미가 있죠. 그렇게 할 때 우리 뇌가 달라지고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21일 동안 매진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먼저 일상생활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모아보는 겁니다. 우리 뇌는 실제 눈으로 보는 거나 상상하는 것에 똑같이 반응합니다. 뇌와 몸에 활력이 넘치도록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내가 가진 좋은 면을 부각시키고 개선될 여지가 있는 부분,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면서 이런저런 바람을 널어놓는 것과는 다릅니다. 부족하고 한심하게만 봤던 나 자신을 제대로 보고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자기 자신조차 무시하고 천대하는데 세상 누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사실을 새삼 강조하며 아끼고 사랑하세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싹트면 가족이나 친척 등 가까운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안녕과 행복을 비는 명상. 그것이야말로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복을 짓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새로운 신경망이 구축되면서 긍정적이고 행복한 뇌로 바뀌어 갑니다. 몸에 새로운 습관을 가르치는 학습에서 21일이라는 지속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날마다 조금씩 실천하면서 우리 몸이 새로운 습관을 익히게 길을 내는 겁니다. 불평하지 않고 살아보기. 불평은 번식력이 강한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까지 감염시킵니다. 부정적이고 불만스러운 태도가 주위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어두운 기운을 확산시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입을 다물고 참고만 있으면 화병이 생깁니다. 어찌 보면 불평은 행복을 밀어내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투덜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꼬투리를 잡습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치기 어렵지만 그렇다 해도 고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여름날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사는 목사 윌 보웨는 교인 대상 독서 클럽을 준비하던 중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에는 불평이 있구나.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생각을 부르고 결국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내뱉는 불평을 없애보자며 교인들을 중심으로 불평 없는 세상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불평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며 원하지도 않는 일에 이끌리는 것보다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 캠페인의 목적이었습니다. 보웬 목사는 사람들에게 보라색 고무밴드를 5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손목에 5개를 나란히 끼우고 다니다가 자신이 불평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마다 밴드를 하나씩 다른 쪽 손목으로 옮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21일 동안 내리 불평 않고 지낼 때까지 밴드를 계속 착용해야 했습니다. 연속 21일이라고 정한 것은 보웬 목사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21일의 법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새로운 행동을 습득해 습관으로 만들기까지 최소 21일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 하루도 불평 없이 21일을 보내려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나흘 잘 버텼더라도 불쑥 불평이 나오면 다시 첫째 날부터 시작해야 하니까요. 경험자들에 따르면 평균 4개월에서 8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고무밴드로 불평을 줄일 수 있을까요? 보웬 목사는 고무밴드를 손목에 끼우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고 사는지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평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입 밖으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기 전에 스스로 마음을 다잡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4단계를 거칩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단계에서 시작해서 의식하면서 불평하는 단계와 의식하면서 불평하지 않는 단계를 거쳐 의식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단계까지 갑니다. 작은 교회에서 20여 명의 교인을 상대로 시작한 이 캠페인은 그 효과가 입소문을 타고 미국 전역에까지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 윈프리 쇼, 투데이 쇼에 소개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각지에서 보라색 고무밴드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빗발쳤고 지금은 세계 각국에 매일 1000개 이상의 고무밴드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고무밴드는 우리 뇌에서 분노가 질주하지 못하도록 붙잡아주는 감시 카메라와 같습니다. 전전두 피질이나 전방대상 피질의 간섭 없이 충동적으로 반응했던 뇌가 차츰 통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21일을 반복하면 불만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감정 중추보다 전전두 피질과 전방 대상 피질이 먼저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리도록 새로운 길이 만들어집니다. 불행으로 치닫는 길을 봉쇄하고 행복에 이르는 새 도로를 내는 셈입니다. 마음에서 불평불만이 일어나면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생겼다가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힘을 기르면 욱 하며 올라오는 감정이 잦아들면서 가시처럼 날카로웠던 불만도 그럴 수도 있는 일쯤으로 넘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불평의 뇌지도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